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살펴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과 관습에 따라 스타트업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태어난 신생아에게 어른의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무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이유식을 떼기 전까지는 어른이 먹는 밥을 먹이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도 초기 신생기업인 스타트업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무지한 일을 해온 점을 되돌아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4가지의 중요한 실수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린 스타트업 강의 2번째 4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으면 무엇이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다 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는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 아니다. 2번째, 경영학이나 MBA 지식은 필요가 없다. 3번째, get out of building. 답은 밖에 있다. 4번째, 비즈니스 플랜은 필요가 없다. 이런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 아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자주 다니시죠? 병원에 가면은 무슨 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대부분의 병원이 기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이 아프면은 안과, 코나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또 위가 아프면 소아과,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해당 과 중에 기능별로 나눠져 있지 않는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노인과. 이거는 우리 몸의 기능으로 분류시킨 과가 아닙니다. 이는 성장 과정별로 나눴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소아과, 즉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산모,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은 기능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분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아청소년과는 애들은 무조건 소아청소년과로 가라. 산모는 무조건 산부인과로 가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인간은 인간이지만 어른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갓 태어난 아이를 어른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인간이 먹는 밥을 어린아이에게 줘야 됩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밥을 준다면은 그 어린아이는 아마 죽을런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밥을 먹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다르듯이 종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는 방법을 스타트업에 적용했다가는 어떤 것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실천을 하는 데입니다. 이제까지 하던 방법을 계속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탐색부터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밥을 먹기 전에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스타트업은 탐색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확정이 된 후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스타트업들이 실패율이 높았던 이유는 대기업에서 하던 모든 경영의 방식을 스타트업에도 접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율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가지 스타트업과 빅컴퍼니가 다른 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회사는, 대기업은 고객이 누구인지, 시장이 무엇인지, 기술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판매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면은 삼성전자는 그 고객이 대충 누구인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은 어디에 팔아야 되고, 이것을 만드는 기술은 뭐고, 경험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지식은 뭐고, 이렇게 다 알지만은 스타트업은 고객이 누구인지,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술은 무슨 기술이 필요한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대기업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만큼이나 다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빅컴퍼니랑 같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에는 경영학이나 MBA에서 배운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필요가 없다는 뜻은 연구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스타트업의 단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 스타트업이 창업이 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돼서 큰 회사가 된 후에는 당연히 경영학이나 MBA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경영학이나 MBA가 필요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경영학이란 기존에 있는 회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즉, 기존에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큰 회사로 성장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경영학이고 MBA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기존에 회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회사를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에서는 회사 만들기는 가리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경영학이나 MBA적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팀원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팀원은 어떻게 만나야 되고, 팀원이 가져야 될 자질은 뭐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경영학이나 MBA에서는 이런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창기 스타트업에서는 경영학이나 MBA적 지식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나름대로의 지식, 즉 린 스타트업 같은 지식들을 접목해야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영어로 GOOB라고 표시를 하는데 Get Out of Building입니다. 스타트업의 해답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딩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어떻게 생길나를 보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 안에 앉아서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실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려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집을 쳐다봐야,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은 방 안에서는 고객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술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경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고객을 만나서 거기서 해답을 찾으라 하는 것이 스타트업입니다. 이 예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회의인가 비서관회의인가 할 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룹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지 빌딩 안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생각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확인하라. 이것이 스타트업입니다. 네 번째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플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들 또는 정부 기관에서 경진대회를 할 때 비즈니스 플랜을 요구를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비즈니스 플랜이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즈니스 플랜과 비즈니스 모델은 용도가 다릅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스타트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것입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너희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너희 회사를 설명해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플랜은 대기업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대기업들의 기획실은 대단히 바쁩니다. 내년도 비즈니스 플랜, 운영계획, 전략계획을 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디 멀리 나가서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가지고 전략경영 회의를 하면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듭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인원이 1명, 2명, 3명이 있는 스타트업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짤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은 벤처 캐피탈이나 대기업을 위한 것이지 스타트업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 플랜은 만들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 내에는 많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면 그것을 지키려고 전 부서가 노력을 합니다. 맞지도 않는 계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치가 전혀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지를 않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플랜은 스타트업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에 필요로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즉 내가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고객의 고통이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협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만 한 장에 요약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에서는 앞으로는 비즈니스 플랜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큰 기업 또는 벤처 캐피탈 위한 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그 과정들을 모두 검증을 한 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또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번 고객의 검증을 나갈 적마다 한 장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을 만들든 6장을 매번 나갔다 올 적마다 한 장씩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의 변천 과정을 보면서 우리 고객이 뭐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스타트업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을 요청을 해주시고 비즈니스 플랜은 대기업의 것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여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4가지 잘못된 생각은 첫 번째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다. 두 번째가 스타트업은 경영학이나 MBA 지식으로 경영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스타트업의 답은 건물 안에 있다. 네 번째는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플랜이 필요하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제가 이렇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 아니다. 경영학이나 MBA 지식은 스타트업에게는 필요가 없다. 스타트업의 답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다. 네 번째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플랜이 필요가 없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린 스타트업의 탄생과 정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